아무튼 자 해서 17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보자. 알겠죠? 자 일단은 문제 컨셉 한번 보면 승자는 전체 몇 분의 몇을 받는데요? 3분의 2를 받고 패자는 몇을 받는다고 돼 있어? 3분의 1. 그치 3분의 1을 받지. 그러면 저도 3분의 1을 받고 이기면 3분의 2를 받게 되는 거잖아. 그럼 생각을 해보자. 자 일단 A의 승률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승률이 이제 P가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 네. 알겠지? 자 그럼 P고 그리고 만약 질량률은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1 빼기 P. 그러면 그 반대는 1 빼기 P가 되겠지. 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상금의 기대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expectation x는 하고 식을 써주면 우리는 식이 어떻게 들어가죠? 3분의 2P. 그 다음에 언제나 우리는 xi의 pi 확률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진행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지. 자 그럼 결국에 어떻게 나와? 처음에 3분의 2를 받은 확률은 어떻게 돼? p였지. 그리고 3분의 1을 받은 확률은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그래 1 마이너스 p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네. 해서 자 기대값이라는 말이 평균이란 말과 완벽하게 동일한 말이야. 근데 이제 도박사들이 쓰던 말이기 때문에 이제 기대값이라는 표현이 이제 있던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한번 써볼게. 그럼 결국 우리한테 주는 건 뭐야? P만 구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겠지? 왜? 우리가 구하는 값은 뭐니까? 3분의 1 P 더하기 3분의 1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지면 이제 확률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0이 돼버리는 거죠? 졌으니까 그러니까 0 들어가니까 3분의 1 받는 거고 이기면 확실하게 이긴 거지.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진위 여부를 파악할 필요 없이 무조건 맞는 거잖아. 그럼 이제 전사권 확률이 1 들어가서 3분의 2가 되는 거야. 납득할 수 있겠죠? 네. 자 해서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A의 승률 한번 구해 볼 건데 자 일단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각 경기의 승률은 2분의 1이라고 돼 있지? 네. 그치? 자 그런 다음에 5번을 먼저 이겨야 돼. 네. 자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어떤 상황이 돼 있어? 이때 0으로 이기고 이제 우천 지수가 됐다고 돼 있네. 그죠? 그래서 2대 0인 상황에서 우치가 되었을 때 자 이때 그냥 끝내고 나눠 가죠 라고 얘기한 상황이죠?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일단은 A가 이기면 A라고 기록을 하고 B가 이기면 B라고 기록을 하면서 좀 얘기를 할게. 그럼 생각해볼 만한 거 뭐겠어? 자 내가 이미 2번 이겼잖아. 네. 그럼 몇 번 더 이기면 이제 끝나 A가? 3번 더 이기면 끝나지? 네. 그죠? 그럼 A가 3번 이기는데 남은 경기가 몇 개인지는 B가 중간에 몇 번 끼어드냐에 따라 다를 거야. 그리고 항상 자 누가 이겼다라고 얘기하면 항상 뭐라고 생각하라고? 마지막에. 그죠? 이긴 사람이 이긴 걸로 끝나야 돼. 알겠지? 자 그럼 A로 시작하고 다시 자 일단 5번 이기는데 최소 경기 수는 몇이야? 3번. 3번이죠. 그래서 AA 한 다음에 AA에 해가지고 이기는 경우 있겠죠? 네. 일단 앞에 있는 이 A는 뭐야? 이미 이긴 거지? 네. 그러니까 다른 색깔 할게. 잠깐 미안해요. 주황색 합시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얘가 이게 필수니까 좀 색깔 다르게 적을게. 17필 할 때 그냥 똑같은 색깔로 해도 괜찮아. 네. 자, 그럼 이때 이렇게 될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 A가 모두 이기는 거니까 그냥 2분의 1에 세제곱하고 끝나면 되는 거지?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봐봐. 중간에 B가 한번 끼어드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우리 경기가 최소 경기 수는 5번인데 B가 이긴 만큼 경기 수가 추가가 되겠지? 네. 근데 언제나 승자는 마지막에 이기면서 끝나야 되죠? 네, A로 끝나야 돼. 자, 그럼 이제 이 가운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조성이 가능하겠어? 저 세 자리 중에 A, A, B를 나열하는 경우에서만큼 존재하겠지? 그쵸? 자, 그럼 결국 이제 확률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봐봐. 그냥 기본 확률부터 보면 항상 우리 뭐가 된다? 2분의 1에 4제곱이 되지? 네. 이긴 확률 2분의 1, 질확률 2분의 1이니까 어쨌든 이기고 지는 건 좀 2분의 1만 곱할 거니까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해서 진행을 할 건데 그때 우리 뭘? 가능성들을 곱해주라 그랬죠? 네. 가능성 어떻게 돼 있어? A, B를 섞는 경우에서니까 37개만큼 있겠지? 네. 해서 경우에서 계산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뭐가 있어? 중간에 B가 2번 끼어드는 것도 있겠다, 그치? 자, 그럼 이렇게 두고 마지막에 또 A가 이기면서 끝날 거야. 자, 그럼 다시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A, B를 우리가 적절히 섞어도 되는 거죠? 네. 그럼 다시 우리가 베리에이션을 생각을 해보면 41개만큼 가질 수가 있을 거야. 그런 다음에 실제 확률은 5경기 했으니까 2분의 1 5승 해주면 될 거야. 네. 여기까지. 저거 A, B, B 해도 되잖아. 아, 맞아요. 네, 비례예요. 미안해요. 자,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그러면 41이 아니라 42겠네요. 미안해요. 네.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이번에 B가 3번 이기고 A가 한 번 이기는 것도 있겠지? 네. 자, 그래서 이거 안 쓸게 따로
스토리 똑같을 거니까 자 5개 중에서 3개의 B자리 골라주고 실제 빈도 6번 했으니까 2분의 1 6승해주면 되는 거죠? 네. 해서 넘어가고 그 다음은 6번 하고 마지막에 또 A가 있는 거 있겠지? 그럼 B가 1번, 2번, 3번, 4번 이기는 것까지 한 거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마지막에 될 겁니다. 해서 계산해주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64 한 다음에 2분의 1에 7승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지? 네. 그럼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를 분리한 거니까 마지막에 더 보여주면 돼? 그래 배만 사건에 확률의 덧셈 정리 이용해주면 되죠? 뭐 말 어렵겠지만 그냥 다 더하면 된다는 얘기야. 계산하면 자 8분의 1인데 일단 분모에 우리 128 깔린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럼 128 되게끔 다 통분을 해버립시다. 자 128분의 한 다음에 128로 통분하려면 2에 4승 곱해줘야 되지? 네, 16 쓰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얘는 2에 3승 곱해줘야 되지? 네. 그러면 83에 24에서 더해주면 되고 얘는 2에 2승 곱해줘야 되니까 64, 24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얘는 2에 7승 되는 게 2 곱하면 10 곱하기 2니까 2, 20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다음에 64, 64, 15죠? 네. 15에다가 그냥 해주면 끝이지? 그러니까 15 하고 끝낼 거야. 그래서 계산해주면 어떻게 나와? 128분의 40, 64, 84, 99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네. 자 그럼 따라서 결국에 우리가 뭐야? A하고 B가 나눠 갖게 되는 상금의 B를 볼 건데 A가 상금의 전체 이만큼을 가져가면 B는 어떻게 주면 되겠어? 1에서 이거 뺀 만큼 가져간다고 보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A 대 B 상금 계산하면 어떻게 나와요? 일단은 3분의 1 곱하기 자 128분의 99 한 다음에 자 플러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그치? 자 B는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그냥 빼주면 되지? 1 빼기 그냥 이거 똑같은 거 이렇게 쓰고 갈게요. 네. 자 그럼 계산해주면 99니까 뭐 마침 딱 약분이 되네? 근데 그냥 어차피 우리 3으로 통분해줘야 돼. 그러니까 통분해주면 몇 나오냐? 384분의 1 하고 그냥 진행합시다. 네. 그럼 99 더하기 128 하면 되는 거니까 227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자 B에 해당하는 비율은 어떻게 나오겠어? 1에서 빼주면 되는 거지? 384분의 그럼 몇이야? 157 이렇게 나오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죠? 네.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네. 아 자연수 서로 쓴 자연수로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227대 157을 곱했으면 되겠다. 이게 나오고 둘 공통인수가 있나? 없어요. 없어요. 그럼 빼면 70이 나오지? 네. 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17번 문제 이렇게만 같이 풀어봤습니다. 또? 그리고 음, 지난번에 이걸 저번에 풀어봤어야 했는데 91쪽에 14. 91쪽에 14. 14번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어떤 얘기하고 있어? 세자리 자연수 중에서 세자리 수라고 쓸게. 자 세자리 수에서 자 임의로 택한 다연수의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수를 각각 자 A, B, C라고 하자라고 돼 있네. 자 그래서 뭐 A, B, C 이렇게 써서 밑줄 치면 그냥 A, 100, B, 10, C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야.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돼 있니? A가 B보다 크거나 그치? 네. 또는 B가 C보다 큰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야. 네. 그죠? 자 그럼 일단 어때? 우리가 순서가 어때? 앞자리 있으면 큰 걸 물어보는 경우의 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계산 구조부터 생각을 해보면 잠깐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순정순이겠죠? 네. 우리 순정순의 계산 공식은 뭐다? 바로 조합이지? 왜? 우리가 숫자, 어떤 숫자를 쓸지만 결정한 위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뽑아서 나열하는데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없으니까 뽑는 경우에서는 똑같아진다 그랬어.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우리 기본적으로 확률이 더 순정이 들어가면 되지 않나 싶어. 그런데 ABC는 조건이 없나? 무슨 조건이 들어야지? A는 0이 돼요. 그쵸. 일단 A부터 C까지는 A, B, C는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당연히 시침법을 쓰기 때문에 0부터 9까지 쓸 수 있지? 네. 근데 근데 가장 큰 자리가 0이 안 된다는 그 금기가 있지만 네. 사실 해서 이렇게 볼게. 자 해서 A가 0이 아니다 이것만 지켜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자연수 나와 있어도 가장 큰 자릿수 지켜줘야 돼. 자 이게 그냥 100A 더하기 10B 더하기 C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이때 세자릿수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A가 0인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A가 B보다 큰 사건을 A라고 하고 B가 C보다 큰 사건을 B라고 할게. 네. 그럼 결국 우리가 구하는 사건은 뭐야? 바로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거지? 네.
그럼 확률의 덧셈 정리 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결국 뭐 포함 배제 원리로서 문제 들어가면 되니까 그쵸? 그럼 각각 확률, 각각은 계산하기 쉬우니까 각각 계산하고 겹치는 부분은 두 번 더해지니까 한 번에 뺍시다 라고 들어가면 되는 거지? 네. 자, 한번 봅시다. 자, P의 몇이야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니까 다시 우리는 1부터 9까지 0부터 9까지 숫자 골라주면 되는 거지? 네. 0부터 9까지 숫자 몇 개요? 10개. 10개지. 근데 항상 생각해. C는 모여도 상관 있어 없어? 없지. 봐봐. 조건에 안 걸려있는 거 확률 계산할 때 보지 마. 분모에 깔지 마. 알겠지? 깔아도 되긴 되는데 안 깔으면 계산 구조가 간단해지니까 하는 얘기야. 자, 그럼 봐봐. PA 계산을 할 거야. 원래는 우리가 결정해야 되니까 원래 숫자 몇 개 결정해? 3개 결정해야 되지. 네. 그럼 9 곱하기 10 곱하기 10 해가지고 그 횟수가 900개가 나오면 안 되는데. 아, 그치, 맞지. 900개 맞죠? 네. 100부터 999까지니까. 자, 해서 우리가 자, 봐봐. 원래 900을 적어야 되는데 A하고 B에만 지금 조건이 걸려있는 상황이죠? 그 A하고 B만 결정한다 생각해. C는 알 바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 그럼 A하고 B를 결정하는 수는 몇 가지? 9 곱하기 10해서 90까지가 나오겠지? 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조건에 맞게 줘서 뽑는 거는 10개의 수 중에서 2개 뽑아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PA가 계산이 된다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네. 자, PB는 어떻게 나와? 똑같이 2개만 결정하는 거니까 9 곱하기 10분의 한 다음에 10씩 이해해주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네. 자, 근데 PA 교적 빼빼기는 어떤 사건이야? 얘는 A, B, C가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지? 네. 그럼 이때는 숫자 3개를 다 건드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9 곱하기 10 곱하기 10으로 분모 깔아야죠? 네. 그런 다음에 분장 어떻게 들어가니? 이제는 10개 중에서 3개 골라주고 나눠주는 순간 끝나지? 네. 조건밖에 하는 순간.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숫자 3개를 고릅시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봐봐. 이걸 왜 이렇게 계산했냐면 C는 A하고 B랑 같아도 되고 달라도 돼. 그러니까 이제 개선 구조가 이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야. 여기서 조합인데 이제 중복 순열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처음부터 계산할 때 빼버리자라는 게 아이디어였어. 자, 그러면 전체 분모는 900이 되겠지? 그럼 얘는 45니까 45에다 10 곱하면 450 되지. 450 더하면 몇이야? 900이죠? 자, 해서 뭘 빼주면 돼? 이제 10시 3이니까 10 곱하를 3일로 나눠줘. 그럼 몇이야? 120 나오죠? 네. 해서 계산하시면 900분의 보다 780이다. 해서 우리가 뭐로 나눈다? 6으로 한번 나눠봅시다. 네. 6으로 나누면 150 분의 6으로 나누면 130이니까 15분의 13 이렇게 나온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틀렸는데요? 아... B가 10보다 크다 할 때 아... A가 0이 될 가능성도 고려해야죠. 얘가 0이 어. 되면 안 되니까. 근데 어차피 확률이라서 A가 어차피 가능한 거에서 가능한 거 다 골라도 돼가 돼버리거든? 분모에다 900을 까는 순간 A가 0인 거를 배제를 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 뭐가 잘못됐네. 10시 0부터 9까지 중에서 2개 골라서 나눠줘. 그럼 제가 나눠주는데 근데 같은 거하고 자리 바뀐 거하고 했을 때 10시 몇 개 중에서 2개를 골라 줘. A는 9개, B는 10개. 아니면 19, 8, 3일 나눠주면 120, 780.
잠깐만 PA 할 때 분자가 10시간에 36이라 할 텐데. 1부터 8까지 넣어야 되잖아. 아, 1부터 9까지 넣은 거 같구나. 45가 안 돼. 45가 안 돼. 그리고 전체 900개 중에서 전부 다 정도 지켜준 게 10개 중에서 3개 들어온다. 19, 8, 3, 2, 171, 6, 120. 다른 일이 없나? A가 B보다 크거나 B가 C보다 크다 를 만족시킨다. 또는이니까 합사건 맞지? B하고 C도 두 개 묶으면 되니까. 아! B하고 C는 10개, 10개죠? 여기 여기다. 아, 19, 20이다. 아, 자, 그러면 다시 여기 둘 다 똑같아. 왜냐면 이거 100의 자리,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니까 10 곱하기 10이 들어가 있죠? 네. 그럼 다시 900분의로 통분하는 거 맞아. 네. 자, 그럼 다음에 이제 10 어떻게 들어갈까? 그럼 다시 45, 45니까 얘 45인데 10을 곱하니까 450이지. 네. 그리고 원래 더하면 900이었는데 40을 하나 더 곱했단 말이야. 봐봐, 얘는 9를 곱하고 얘는 10을 곱했지. 네. 그러니까 10개 곱한 거에서 하나를 뺀 거야. 그러니까 45가 하나 남잖아. 네. 45가 19개 있는 거죠, 그러면. 자, 45가 19개 있으면 어떻게 20개에서 하나 뺀다는 것만 주면 되지? 네. 그래서 855에서 120 빼는 거야. 네. 그래서 10 들어가시면 10 어떻게 나오냐? 9 100분의 한 다음에 735 이렇게 해서 10 끝날 거고. 자, 이거는 15로 한번 나눠 봅시다. 15. 왜냐면 3의 배수인데 5의 배수니까 둘 다. 그 부분 60이고 분자 15로 나누면 몇이야? 64, 24 한 다음에 15고 하면 105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조금 실수했기 때문에 분모에다 10분의를 깐다는 걸 곱하기 10을 깔았네요. 그래서 필기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럼 실제로 내가 말한 것도 지켜줬죠? 자, 우리가 조건 안 달려있는 거는 그냥 없다고 생각해도 전혀 문제가 안 돼. 물론 통분하는 과정에서는 다 있는 게 낫겠지만은 조금 머릿속에 그 과정을 줄이라는 거야. 실수를 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가도 되니까 네. 넘어갈게요. 그럼 이거 넘어가자. 또? 그거 끝인가? 네. 딱히 불러야 돼. 오케이. 그러면 그거는 기출의 비례. 줘도 돼 이거? 네. 근데 이거 좀 밑에 때는 비상 문제를 좀 덜 풀어가지고 우리 상의 어려움이 더 많은데 근데 앞일 거예요. 자, 괜찮아? 네. 해결했어? 네. 그러면 일단 뒤에 다시 풀어봐요. 네. 자,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어서 오늘 이제 진도 나갈 건데 우리 저번 시간에 뭐 배웠죠? 지난번에 음. 확률 점수. 이제 확률 분포 배웠지.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확률 변수부터 얘기를 하고 분포를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확률 변수의 종류에 따라서 분포가 달라졌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두 개로 나눠졌지? 이산확률 분포라는 애 배웠죠? 네. 분포. 자, 분포 그치? 네. 그리고 이산확률 분포는 바로 뭐야? 이산확률 변수에 대한 분포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어. 뭐 있었어?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연속 확률 분포가 있었지? 네. 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 자, 이산확률 분포에서의 확률 함수는 뭐였어? 그러니까 확률 변수와 그때 확률 값을 직접 연결하는 함수가 있었지? 네.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게 있었습니다. 질량 함수는 식으로 제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대응 관계만 규명해도 함수는 될 수 있는 거죠? 네. 자, 확률 질량 함수는 뭐랑 뭐를 연결했다고? 그냥 함수값 자체가 뭐가 되는 함수? 확률이 되는 함수였지?
그래서 여기다 한번 다시 좀 첨언을 할게. 확률 질량 함수는 함수 값이 확률이라는 함수가 바로 확률 질량 함수였다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었죠? 네. 해서 우리가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그렸어 항상? 확률 분포표를 작성을 해서 문제를 풀었었죠? 해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중요한 대표값과 산포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자 평균은 어떻게 보였지? 시그마 그래 확률 변수와 거기에 해당하는 확률을 곱한 것들. 왜 확률 그때 확률이라는 거 우리가 상대도수랑 같은 말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별량 곱하기 상대도수의 총합이라는 뜻으로 옛날에 배운 적이 있긴 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을 거야. 자 해서 우리가 분명히 얘기가 됐던 내용인데,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최근에 배웠던 그 시그마를 이용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의를 한 거지. 자 그다음 VX는 우리가 어떻게 보였죠? 확률 변수의 제곱의 평균에서, 그럼 어차피 확률 변수만 제곱한 거기 때문에 그게 나올 확률 존재 비율은 똑같겠지? 그러니까 확률은 안 변합니다. 그냥 내가 커진 거지 내 비율 안 변한 거니까 거기서 뭘 빼라? 평균의 제곱을 빼라 해서 우리가 재평평제 이렇게 기억해달라고 얘기했어. 자 그 다음에 시그마 X 같은 경우에는 확률의 분산의 양의 제곱근으로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네. 그죠? 자 그럼 봐봐. 연속 확률 변수 똑같이 나올 거야.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이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도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들의 평균분산 표준편차를 구하는 과정을 하고 싶지만, 사실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교육과정 외입니다. 왜냐면 원래 우리가 이게 확통 단원이 적분과 통계라는 단원이었거든. 네. 둘이 절대로 이어질 것 같지 않은 두 개가 이어져 있잖아. 네. 그래서 앞에 1학기 때는 적분을 하고 2학기 때는 통계를 해. 그다 되는 말이다. 그렇게 배웠다 이 말이야. 자 아무튼 그렇게 배웠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산 변수들을 더할 때는 시그마라는 기호를 써가지고 시그마로서 나타내지. 네. 수업 때 배웠던 시그마를 알아야 그럼 이것도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연속 변수를 더할 때는 인테그랄이라는 걸 써. 인테그랄 이란 거 해봤자 어차피 알잖아, 그치? 우리 같이 했잖아, 그쵸? 자 그래서 인테그랄을 우리가 자유자재로 다룰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자 우리가 수에서는 인테그랄을 다뤄봤자 다항함수밖에 못하죠. 네. 근데 우리는 다항함수로만 정의되는 함수들을 안 다룰 거고,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얘기가 되겠지만 확률 함수의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 애들이 대박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이제 막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막 이딴 것들 막 들어갈 거거든. 하지만 우리는 지수, 로그, 삼각함수 접근할 수 있어 없어? 인테그랄 넘어는 처리를 못하지.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된다? 생략이 된다 이 말이야. 알겠죠? 자 그럼 다시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함수가 문제 공부를 할 거고, 그리고 또 이제 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봐봐 우리가 지금 크게 두 가지의 지금 큰 그 기둥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지. 네. 그러면 자 요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의 가장 대표적인 분포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할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분포들 우리가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빈칸들이 이제 뭐가 들어가겠으려니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네 둘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 단어를 배우는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많은 현상들을 관찰할 때 이 대표적인 그 분포들로 우리가 파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 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 P, X는 자 X1, 자 이거 뭐야? 확률 질량 함수를 쓰겠다는 얘기야. 네. 자 그래서 여기 쓰이는 함수가 어떤 함수냐면, 자 N, C, R에다가 P의 X승, Q의 만약에 N-X승, 자 이런 꼴로 생긴 내가 확률 함수를 제시를 해봤어. 네. 자 이건 어떤 확률에서 봤던 걸까 이거? 이 확률 질량 함수는 어떤 확률에서 봤던 함수일까? NC R더니 NC X예요 미안해요. 이거 어디서 봤었지? 이형 정리. 그래서 이항 정리의 그 정계식 일반항이랑 똑같이 확률이 나오는 확률이 뭐였죠? 뭐 했으면 우리가 이거 나왔었지? 뭐였지? 도. 자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썼던 우리가 확률을 질량 함수가 되는 거야.
봐봐. 각각 x 넣었을 때 1 넣으면 뭐야? 한 번 일어나는 확률을 얘기하는 거지? 2 넣으면 두 번 일어나는 확률을 얘기하는 거고, 그쵸? 자,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한 우리가 확률 분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해. 자,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봐봐.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라고 생각하면 사실 지금 안 되지만 바로 머릿속에 떠올릴 거거든? 아, 이런 확률 함수를 가지는 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총 몇 회 시행? N회시. 네, 총 n회 시행을 할 거고, 자,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A의 발생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지정을 한 거야. 그러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부터 n까지 모든 자연수가 되겠죠? 그쵸? 뭐 0은 자연수? 아니긴 한데 자연수로 칩시다 그냥 편의상. 자, 그래서 사건 A의 발생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지정을 한 상황이야. 자, 이때 A의 1회 발생률이 뭐가 된다? 발생률을 P, 그리고 여사건을 뭐? 확률을 자, Q라고 지정을 했을 때 결국 이 확률 질량함수의 의미는 바로 뭐야? 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한 확률 질량함수구나 라고 생각을 해달라는 거예요. 네. 알겠죠? 자, 그런데 자, 그럼 이 꼬라지가 나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거든? 네. 근데 한번 좀 문제를 내보자. 만약에 자 400회를 시행을 했어. 시행이고 P가 몇인? 뭐 5분의 4인. 자, 이런 시행을 이제 우리가 했습니다 라고 생각을 좀 해달라는 거야.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x에 대한 봐봐, 이상확률 분포 너무 잘 알고 있죠? 네. 그럼 얘 이제 우리가 이상확률 분포를 해석할 때는 확률 분포 표를 그린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네. 머릿속에 이제 이미 확률 질량함수가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손으로 쓰는 거 너무 번거로운 일이야. 그 총 몇 개 항 만들어야 돼? 0부터 400까지 401개의 항을 만들어줘야 돼. 네. 그러니까 우리가 표를 작성하는 거 쉽겠어 어렵겠어? 어려워요. 그쵸? 표 작성이 어렵지. 그런데 봐봐, 얘는 확률 함수를 빼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표를 안 그려도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평균값, 분산값, 표준편차, 대표값과 산포도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자? 기호로서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나타내게 될 건데, 자, 일단은 봐봐. 지금 내가 x를 지정을 해버리면서 여기 있는 이 모든 사건의 감수성을 다 없애버린 채로 우린 a가 일어난다, a가 일어나지 않는다로 구분을 하게 되는 거야. 네. 예를 들면 주사위를 굴려요. 주사위를 굴려서 우리 유계약수가 나올 확률 이렇게 얘기를 해. 네. 그럼 유계약수가 원래 봐봐, 주사위는 1, 2, 3, 4, 5 다 개성 있는 6개의 눈이 있지만, 네. 자, 우리가 이 말을 하는 순간 뭐가 돼버려? 유계약수이다, 유계약수가 아니다 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갇혀버리게 되지.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자, 독립시행의 확률로서 나오는 이 분포를 이제 우리는 이항 분포라고 부를 거야. 그리고 실제로 어때? 이 전개식의 일반 항처럼 나오는 이항 정리에서 나오는 그 항처럼 우리가 확률을 가지기 때문에, 자,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정의하게 됩니다. 바이 두 개란 뜻이죠? 놈이 뭐야? 개념이란 뜻이죠? 네. 그래서 두 개의 개념으로만 이루어진 분포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분포를 기록할 거야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고, 자, 그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게 되냐면, 자, 이항 분포기 때문에 B 이렇게 적고 시작을 합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처음에 여기다가 시행 횟수를 적을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1회 발생률을 적을 거야. 네. 그럼 이제 이걸 보고 아, 이건 얘구나 라고 바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이 말과 이 말은 서로 같은 말이야. 근데 이제 이거 쓰는 것도 길고 이거 확률 분포표 작성하는 것도 너무 일이야, 그치? 네. 그러니까 아, 이거는 우리 이렇게 쓰기로 약속합시다 라고 생각을 해달라는 거지. 그럼 봐봐, n하고 p가 중요하니까 적어놨겠지? 네. 이 n하고 p로 우리가 대표값과 산포도를 바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호를 이용한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수학을 다룰 때 근데 알고 있는 거 계속 할 때마다 증명하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새로운 얘기를 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종의 쇼컷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좀 해줘. 네. 자, 그러면 결국에 이제 우리가 얘를 이제 써먹을 방법을 해야겠죠? 네. 얘를 바탕으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야겠죠? 네. 자, 일단 기호를 나타냅시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다 뭐라고 적어야 돼? 바이노미얼 400 5분의 4 이렇게 우리가 이항 분포야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알겠지? 네. 자, 그럼 이때 이제 우리가 B n, P에 자, 평균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구하러 갈 수가 있어야겠지? 네. 과연 n하고 p만 봐도 우리가 충분히 얘네들을 유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해봐야 될 거냐? 네. 만약에 이거 썼는데 할 게 많아. 그럼 이렇게 정의할 필요가 없어. 더 좋은 표현을 찾아야 되는 거지? 자, 해서 한번 같이 볼게. 근데 한번 좀 느낌으로 한번 봐봐. 내가 400회를 시행했는데, 자, 5분의 4회의 확률로 일어나는 시험을 400회 한 거야. 그럼 평균적으로 몇 번 일어날까? 전체 5분의 4만큼 일어나지 않을까? 그쵸. 그죠? 400의 5분의 4만큼 일어나게 평균적으로 본다면. 그쵸. 그죠? 그러니까 뭐 320번 일어날 거예요. 우리 직관적으로, 물론 지금 대답 못했으니 직관적이 않네. 네. 자, 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봐봐,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일단은 다시 평균 우리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지? 그냥 어, 곱하기 근데 여기는 R 쓸게. 왜냐면 여기 NC R 자리에다가 R 넣는 거니까. 그럼 다시 최소값은 0이죠. 네. 최대값은 n이지. 그래서 0부터 n까지의 모든 자연수를 우리가 그 확률 변수 값으로 가져. 그쵸? 자, 해서 이렇게 가질 수가 있을 때 다시 여기다가 우리 xi, pi로 곱하면 된다 그랬잖아. 네. 여기서 xy는 항상 발생의 수 r이 되겠지? 네. r번 발생할 거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다가 뭐 곱해줘? n, c, r에다가 자,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들어가? p에 r선 곱하기 q에 n-r선 이렇게 들어간 얘를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거야.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 봐봐. 얘가 내가 아까 전 단원에서 언급을 안 했거든? 네. 얘 사실 수학 하에서 나오긴 나와. 근데 그때는 좀 어떠냐면 써먹을 때가 안 보여. 저거 알아서 뭐함? 이런 생각이 더 먼저 들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도 굳이 언급을 안 하고 이제 드디어 언급을 하려고. 이제는 쓰니까. 알겠지? 자, R 곱하기 NCR은 언제나 뭐로 치환하면 N 곱하기 N-1C R-로 치환이 가능하거든? 네. 왜 성립하는지 보여줄게. 자, 일단 NCR 우리 정의할 때 어떻게 나와요? NPR을 R팩으로 나누는 거지? 근데 NPR은 N팩을 N-R팩으로 나누는 거였어. 이거 기억나요? 네. 안 나지? 약간 나요. 이거 나 약간 넣으면 안 되니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내신에서 살아남아요. 수능에서 안 나오는 개념이지만 내신에서 충분히 나와. 자, 해서 다시 N-R 팩분의 N팩이라는 게 뭐야? 1부터 우리가 쭉쭉쭉 곱하겠죠? N-R, N-R 더하기 1 해가지고 쭉쭉 해가지고 N까지 곱하면 이게 N팩이지? 네. NPR이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R개를 고르라는 얘기죠? 그쵸. 그럼 봐봐, 여기가 N-R개지. 그럼 남은 거 몇 개가 되겠어? 전체가 N개니까 R개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된다? NPR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럼 다시 N팩을 N-R팩으로 나누면 얘만 남죠? 네. NPR만 남지? 그래서 우리가 10C3하면 어떻게 했어? 분자에다가 1098 쓰고 분자에는 3일 쓰죠? 네. 이게 뭐야? 1098이 10P3이잖아. 네. 10P3을 3팩으로 나누자 라는 뜻으로 쓴 거야. 납득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조합식의 항상 특징. 조합은 항상 어떠냐면 분모팩이랑 이 분모의 팩들을 두 개 있잖아. 얘네들을 더하면 항상 뭐가 돼야 돼? 분자팩이 돼야 되지? 네. 그쵸? 그럼 반대로 말하면 내가 분모팩이랑 분자팩을 같게 만들어주면 내가 시간 처음부터 이렇게 쓰긴 썼지만 얘가 뭐랑 같은 의미를 갖는가? 아이고 졸려. 자, 10C 4랑 같은 값입니다. 혹은 10C 6이랑 같은 값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네. 왜냐면 누구 보고 R이라고 하든 전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이야. 여기까지 괜찮죠? 네. 자, 그래서 봐봐. 식이 바뀌더라도 분모에 팩 떠있을 때 분자팩이 되면 우리는 조합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줘. 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자, R팩이라는 건 1부터 R까지 곱한 거잖아. 그치? 네. 근데 여기 R을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어? 약분하면 R-1까지만 곱한 걸로 식이 바뀌겠죠? 네. 그럼 다시 N-R팩에다가 R-1팩을 곱한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네. 그리고 분자 어떻게 나와? N팩 이렇게 나오겠지? 네. 자, 근데 다시 분모의 팩 더하면 이제 몇이야? N-1이 나오지? 네. 그럼 내가 N팩을 다시 N 곱하기 N-1팩으로 바꿔주는 거야. 오. 그래도 맞는 말이니까,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N-R팩에다가 R-1팩을 곱할래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분모 팩 더해서 분자팩이 되면 우리는 뭐가 된다고? NCR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했지? 네. 그래서 얘를 N자리 넣어서 N-1 C 하고 얘를 R자리 넣어서 R-1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야. 해서 이렇게씩 바뀌어서 납득할 수 있겠어요? 네. 해서 저게 이제 핵심 T가 돼. 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T가 되고 이거를 봐봐. 어지간한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못해. 그냥 쓸데가 없거든.
여기 아니면 쓸데없어. 그래서 나도 맨날 수업할 때마다 고민하는 게 이걸 도대체 가르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수화할 때는 경우의 수의 의미로 좀 설명을 하는데 확통할 때는 지금 처음 봐도 전혀 문제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가져왔어요. 네. 까지 괜찮지? 네. 자, 그럼 이제 어떤 얘기 들어가는지 한번 같이 보자. 일단 10을 쓸 거야. 자, 어떻게 바뀌어? 시그마 한 다음에 자, R은 0부터 N까지 하고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럼 다시 R 곱하기 NCR이 뭐로 바뀐다고? N 곱하기 N-1C R-1 이렇게씩 바뀐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봐봐, 조심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봐봐, 처음 이거부터 하면 안 돼. 봐봐, R이 0이면 어떻게 돼요? 0이지. 그럼 내가 R이 0인 항이 있든 어떤 식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럼 내가 이거를 처음부터 R이 0부터가 아니라 R이 1부터로 바꿔놓고 가자. 네. 왜 그냥 바꾸잖아? R이 0부터 시작하지. R-1을 하는데 처음이 그럼 마이너스 1이 돼버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네. 그래서 R은 1부터 N까지로 합시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써주면 R에다가 다시 MCR, 그다음 PRS, Q에 M-R's 이렇게 나오지? 네. 자, 그런 다음에 식을 다시 한번 써주면 어떻게 나와? R-1에서 N까지 한 다음에 이제 N 곱하기 뭐가 나오죠? N-1C에 R-1 이렇게씩 나오지? 네. 그런 다음에 자 P의 R승에다가 Q의 N-R승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고 네. 그리고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식을 만족시켜주려면 어때야 돼? 이 지수의 합이 항상 N값이랑 같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여기도 봐봐 이제 지수의 합이 같아 달라? 다를 수밖에 없어 1이 깎였으니까 그럼 지금 1이 넘치지? 네. 이 넘치는 1을 P에서 빼줄 거야 그치? 왜 그래야 R-를 맞춰줄 수 있으니까 여기는 항상 어때야 돼? R 자리에 있는 거는 항상 우리가 보고 싶은 확률이랑 같아야 되는 거 지수가 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다시 R은 1부터 N까지 하고 여기서 N 뺐어 그쵸? 네. 자 그런 다음에 P도 빼버려 그런 다음에 이제 N-1C R-1 한 다음에 P에 R-1 쓴 Q에 N-R 쓴 이렇게씩 넣어주잖아? 네. 그럼 결국 어떤 식이 돼버려? NC1C 0부터 NC1C N-1까지로 식이 바뀌게 되지 그죠? 네. 일종의 좀 평행이동 개념으로 식을 바꿔볼게.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다시 이 숫자들의 변수를 떨굴 거야. 자 어차피 여기 0부터 N-1까지 들어간다는 얘기로 바뀌면 되는 거잖아. 네. 그러면 R이 0부터라고 해버릴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 N-1로 해버려. 네. 그러니까 하나씩 땡기자는 얘기야. 0부터 N까지, 1부터 N까지였다는 걸 0부터 N-1까지고 왜? 우리가 시그마도 할 때 항상 0부터 시작해야 돼. 네. 확통은 달라. 알겠지?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하는 걸로 바꾼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MP 쓴 다음에 식 어떻게 들어갈까? N-1C R로 바꿀 수가 있겠지? 네. 그럼 다시 여기 여전히 P R 쓴대죠? 네. Q에 뭐야? N-R 쓴대지? 네. 해서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자 봐봐. R이 변하는 거지 MP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얘는 그대로 있지? 네. 자 그 다음에 생각해. 자 얘 단어 뭘까? 얘 봐봐. N-1을 시행했을 때 나오는 모든 확률을 다 더한다는 얘기죠? 네. 그럼 전사권의 확률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뭐가 돼? 1 되지? 아. 그리고 반대로 보면 이게 뭐랑 같으니까 이항 정리의 이제 개념으로 보면 전개식의 일반항 구조 가지고 있잖아. 네. 이거 맞추려고 지금 내가 식 바꾸는 거잖아. 네. 일반항 맞춰놓은 거지.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P 플러스 Q에 N-1승이구나 이렇게 식이 바뀌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네. 여기다 0 넣은 거부터 N-1까지 넣은 거 다 그냥 나열한 게 바로 이 노란색 시그마가 되는 거니까. 네. 자 그러면 얘가 P하고 Q는 서로 여섯권 관계이기 때문에 더하면 전석권 확률이 되면서 1이 될 수밖에 없지? 네. 그러니까 1이라고 말해도 괜찮아. 아하. 까지 괜찮아? 네. 전사권의 확률이니까 1이라고 해도 괜찮고 이항 정리로서 증명해도 괜찮아. 네. 그럼 결국 뭐만 남아? NP만 남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항 정리해서 확률을 NP구나. 근데 내가 뭐야 쓴 거 두 개 곱하면 끝이구나. 네. 두 개 곱하면 뭐가 나오니까 320 나오지? 네. 그러면 내가 5분의 4의 명중률로 성공하는 직거래를 하잖아? 그러면 평균 성공 횟수는 320번이겠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직관적으로 그냥 횟수에다가 확률 곱하면 돼. 왜 전체 중에서 저거만큼 비율이 나올 거잖아. 근데 봐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통계적 확률을 보면 당연한 얘기가 되는데 네. 5분의 4라는 건 내가 항상 보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말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320번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 네. 그런데 평균적으로 320번이 나오는 게 맞아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항정리 첫 번째 내용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항정리에서 평균 구해볼 수가 있겠고 네. 자 분산하고 표준 편차도 구해야 되는데 일단 지면이 좀 부족하니까 눈에 한번 넣어놓고 넘어가는데 사실 이거 교육과정 아니 뭐야 교육과정 내 내용 당연히 맞지? 네. 내가 내신에서 본 적은 없어. 나 이거 옛날에 그 수리 논술 보러 갔을 때 논술 문제가 이거였거든.
그래서 저거 증명하는 게 문제였단 말이야. 그 서강대 노술. 그래서 맛깔나게 손에 붙었어요. 알겠죠? 자, 해서 이거 쓰고 나 붙었다 생각 들었지? 내가 이거 이대로 썼거든. 이것도 증명하고. 알겠죠? 자, 해서 일단은 EX 이거 지워도 돼? 네. 자, 지우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해서 이거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 MP다. 그리고 솔직히 수능 공부 내신 시험 볼 때 MP인 거 아는 거 중요하지 MP가 왜 나오면 중요한지 조금 덜 중요해. 그래도 알아두면 쓸 때가 있을 수 있어. 자, 봐봐. 뭐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니까. 알겠죠? 자, 그럼 VX 한번 걸어볼까? 자, 그럼 얘네들 서로 다르게 나올 수도 있지만 320 주변에 모이겠지? 네. 그러면 그 모인 애들의 떨어진 정도는 어느 정도 될까? 또 판별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VX도 구해보겠습니다. 우리 VX 어떻게 구하지? 제평에서 형제를 빼라 그랬지? 네. 그래서 제평이라는 건 우리가 뭐만 해주면 돼? 그냥 R 제곱만 해주면 되는 거죠? 네. 곱하기 NCR에다가 마찬가지로 PR승에다가 Q에 N-R승 곱할수가 있고 그치? 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 뭐 해줘야 돼? 평균에 제곱해주면 우리 평균이 이제 NP가 되는 거 알죠? 네. 그래서 N제곱 P제곱을 뺄 거야 라고 생각해줘도 괜찮겠네. 네. 자, 그리고 여전히 R이 있기 때문에 아까랑 센스는 똑같아. 자, 이제 다시 R이 1부터 시작하는 식으로 바꿀 거고 R 하나를 RNCR을 바꿀 거야. RNCR 아까 뭐라 그랬어? 기억나? N-1C R-1 이렇게 나온다고 했었어요. 네. 기억해줘야 돼. 알겠지? 중요한 내용이야. 네.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다시 R은 그래도 하나가 남죠 이제? 네. 근데 이제 1부터로 바뀐다 그랬지? 자, 1부터 하고 그리고 R이 있고 그 다음에 R이 있고 그래. 그러니까 NR이죠 그치? 네. NR에다가 N-1C R-1 이렇게씩 달아주고 네. 그 다음에 P의 R승에다가 Q의 N-R승 이렇게 들어가겠죠? 네. 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리고 마이너스 N제곱 P제곱 나오겠지? 네. 자, 그런 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 해줄 거냐면 봐봐. 이번에는 N-1, R-1이 안 맞지? 네. 그쵸? 그래서 이제 또 넣는 건 불가능해. 그 시간 한번 조작을 하고 볼 거야. 네. 자, 그리고 하나 더. 아까 했던 거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우리가 P 하나 빼면서 어떻게 했어? 다시 MP 이렇게 뺄게. 아까식에서 R만 남은 거야. 네. 그래서 다시 N-C R-1 한 다음에 P에 R-1 한 다음에 Q에 N-R 이렇게 들어간 상황이야. 네. 까지 괜찮아? 네. 자, 하고 N제곱 P제곱 빼는 상황이죠. 네. 자, 그럼 이렇게 식 썼을 때 마찬가지로 NP는 밖으로 나가겠지. 네. 자, 그런 다음에 식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다시 또 0으로 바꿀 거야. 자, 봐봐. 한 칸씩 땡겼지. 자, 얘도 어때? 1부터 N까지 가는 거지? 네. 그럼 이제 여기다가 R 대신 R 플러스 1 넣어줘. 그래야 1부터 N까지 가는 스토리가 여전히 유지가 될 거니까. 아, 네. 변수 바꿀 때는. 그래서 N-1C R에다가 PR승에다가 Q에 N-R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다시 이거를 R하고 1로 쪼개주는 거예요. 자, 그럼 R하고 1로 쪼개면 어떻게 나와? MP 한 다음에 자, 시그마 한 다음에 R은 0부터 N-1까지 한 다음에 R에다가 N-1C R에다가 자, P의 R승에다가 Q의 N-R승 이렇게 들어가고 그치? 네. 그 다음 플러스 1한 것도 따로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플러스 1한 거는 1은 안 써도 되는 거니까 여기다 그냥 N-1C R에다가 P의 R승에다가 Q의 N-R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 완성해도 되겠다 그치? 네. 아유 빡세다 그치? 네. 자, 그러면 봐봐. 얘 어떤 애야? R 써있지? 네. 뭐야? N-1C R에 P R에 Q N-R을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N-1번 시행했을 때 1의 발생률이 P인 거가 R번 나올 확률을 얘기하는 거지? 네. 거기다가 R을 곱한 다음에 시그마를 때리겠다는 건 뭐 하겠다는 얘기야? 평균 구하겠다는 얘기야. 확률 변수가 발생 횟수라고 생각을 하면 네. 그래서 이 구조를 알아줘야 다음 얘기가 좀 편해지겠죠? 네. 다시 이거 B N-1P 1, P에 해당하는 독립시행의 확률 적어놓은 거야.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때? 여전히 확률 변수 곱하면 평균 되지? 네. 그럼 평균 뭐가 된다 그랬어? MP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식이 어떻게 나와? N-1P니까 N-1 곱하기 P 하면 되는 거지? 네. 이제 우리가 N수하고 그냥 확률 곱해주면 된다 그랬어. 자, 그런 다음에 얘는 뭐야? 그냥 확률 더 더하는 얘기죠? 전사권 확률이니까 뭐가 나와요? 1 이렇게씩 나오겠지.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주라고? 여기서 그래서 n제곱 p제곱 빼주라 그랬어. 여기다 그러면 n제곱 p제곱 빼줘야 되지? 네. 자 그럼 이제 이 식을 np로 이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자. 자 np로 인수분해하면 첫 번째 동안이 어떻게 나와? np-p 플러스 1 나오지? 네.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np 나오죠. 이거 전개한 다음에 쓴 거야. 네. 얘는 그냥 np 묶은 다음에 나머지 np 쓴 거야. 네. 그 np가 어떻게 되지? 날라가죠? 네. 자 그럼 다시 np에다가 마이너스 p 더하기 1인데 반대로 말하면 1 빼기 p라고 말이 되는 거잖아. 네. 1 빼기 p 뭐야? p에 대한 여사건이지? 우리 여사건 뭐로 쓰기로 약속했어? 여사건 하면 q라고 쓰잖아. 네. 그러니까 뭐가 나온다? np q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식을 써놓잖아? 그럼 보자마자 아 평균은 둘이 곱하면 되네. 그냥 320 한 다음에 자 vx는 어떻게 나와? npq지? 네. 그럼 여기다가 여사건의 확률만 곱해주면 돼. 그럼 지금 확률이 5분의 4에서 여사건의 확률이 5분의 1이지? 네. 그럼 5분의 1 곱해주면 뭐가 나오니? 64였구나라고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이제 분산이 64니까 우리 표준 편차 몇 시간 8이 된다라는 것도 바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자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 기호만 보고도 이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거 싹 가능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알겠죠? 자 이게 증명이 이거 같이 나서 네. 그 시험지에 같이 나왔던 문제야. 그래서 이것도 증명을 했었다. 알겠지? 그러니까 뭐야 너가 수리논술 보러 가지 않는 한 나올 일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네. 자 일단 여기 증명 과정에서도 너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네. 요 식의 의미들 있지? 네. 이 식의 의미들을 너가 봤을 때 봐봐 이게 이거야가 아니라 이걸 보고 이거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구조를 보고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까지 괜찮아요? 네. 자 해서 이렇게 일단은 자 이항 분포에 대한 얘기 한번 마무리 좀 하고 갈게요. 네. 그래서 이산화탄소 분포에서 가장 유명한 분포 바로 뭐다? 이항 분포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자 이건 어떠냐면 뭔가 어떤 이제 그 성질을 결정하는데 기다 아니다 뭐 검었다 하얗다 이렇게 두 개만 있다 생각을 하는 거야. 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인종의 피부색 유전자 같은 거 생각을 한다면 아마 검은타하고 하얗다 유전자가 있는데 이게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검은타 하얗다 유전자가 최종 피부 색깔을 결정하는 경우들이 있어. 네. 그런 거 결정할 때 얘네들이 어때? 여러 개가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마다 색깔이 뭐 백이는 다 하얀색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리고 흑인은 다 흑인 완전 까만색이지 않고 그쵸? 그렇잖아 그치? 그렇게 나오는 게 여러 개 애들이 관여해서 이렇게 나오거든? 네. 그런 애들의 분포를 우리가 관여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해서 여러 개의 인자가 관여하는 사건들 있지 네. 그런 것들을 관찰을 할 때는 이항분포가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좀 말을 남기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 네. 그래서 이항분포 우리는 자 다인자라고 적어놓을게요. 네. 여러 개의 인자가 뭐야? 최종 결과에 반영되는 우리가 현상들을 관찰을 할 때 네. 이항분포가 아주 큰일 해준다 뭐 생각을 하고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도 됩니까? 네. 자 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정리하고 가자. 네. 일단 줄게. 네. 이건 눈에 한번 넣고 식의 구조 한번 머릿속에 넣으라고 보여준 거지 증명 과정 외우라고 쓴 게 아니야.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식을 볼 때 있잖아. 볼 때는 항상 삼위일체라는 걸 생각을 해줘야 돼. 삼위일체 세 가지가 전부 다 같다고 생각해줘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얘기했던 일단 이제 우리가 독립시험으로 보셨으니까 이제 x는 p가 x가 아니라 r로 쓸게요. 알겠지? 아유. 자, 확률 질량 함수가 네.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의 확률로 나와 있는지 먼저 보는 거야. 네. 자,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 확률로 나와 네. 있으면 자, 얘는 항상 뭐랑 같다? 이항분포 n,p랑 완전히 같은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해달라고 그랬죠?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주어지든 이렇게 주어지던 간에 우리는 항상 어떤 얘기 해야 돼? 평균은 뭐고? np 네. vx는 npq 네. 라는 거 있지 이거 세 가지를 우리는 항상 같게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하나를 보고 나머지에 대한 얘기로 넘어갈 수가 있어야 된다 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네. 여기서 조금 더 첨언하려면 이 expectation x 만들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 시그마 한 다음에 여기다가 아래 독시확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야 네. 독립시확률 저식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의 결과가 이거다 라는 걸 생각을 해주면 이것도 증명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모양도 우리가 자 만약에 시그마에다가 NCR 들어간 식 있잖아 네. NCR에다가 거듭제곱 이렇게 나오면 네. 다시 자 이항 개수에다가 자 거듭제곱에
거듭 제곱이 들어가 있잖아. 네. 그러면 우리 뭐라고 생각해줘야 돼? 이거 이항 정리수란 얘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알겠지? 네. 자, 만약에 이항 계수 앞에다가 또 뭐까지? 변수까지 들어있는 거야. 오. 자, R 자리에다가 NC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네. 자, 요거랑 이거 같은 상황이야. 그리고 또 P의 R세면서 또 여기도 같은 상황이야. 했을 때 나와 있으면 이거 뭐 생각해줘야 돼? 이거는 바이노미얼 n, p에 대한 ex였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지? 그래서 일단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서 하나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자 요건 추가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인데, 식으로 주었을 때 우리가 이게 이거 이항분포에서 지금 평균식이구나, 그거 지금 변형한 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해서 여기까지 하고 이항분포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알겠죠? 자,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걸 안 했어. 아까 내가 이걸 설명하면서. 이항분포 끝났고, 네. 이항분포 전에 해야 되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네. 그거를 내가 깜빡하고 안 했기 때문에 원래 오늘 딱 시작하면서 할라 했었는데 까먹었어요. 네. 같이 보자. 자,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자, 확률 변수 ax 플러스 b, x에 대한 1차 변환된 x를 우리가 다루게 될 거야. 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원래 x에 대한 평균 분사 표준 편차를 알고 있을 때, 네. 내가 이렇게 1차 변환한 확률 변수는 어떤 확률 변수를 가질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뭐 새로운 확률 변수 y라고 얘기할게.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y 쓰면 ax 플러스 b에 대한 확률을 보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자. 네. 일단 간단하게 약속이나 조금 하고 가자. 잠깐만. 자, 일단 편의상 이런 얘기를 좀 먼저 할게요. 네. 자, expectation x를 우리가 m이라고 할게. 알겠죠? 네. 자, 그리고 y-x를 물어가자.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하자. 네. 그리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x는 물어가자. 시그마라고 하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얘기할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할게. 네.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 y를 구하고 싶은 거야. 네. 자, 내가 y라고 이렇게 언급을 한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문제에서는 x가 이거일 때 뭐 3x 플러스 2에 대한 평균분사 표준편차를 구하라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 x, 먼저 주어진 x를 바탕으로 y를 세워야 돼. 내가 진짜 보고 싶은 확률 변수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이거 이따 한번 얘기를 할게요. 네. 자, 해서 이 y는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이때는 봐봐.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네. 자, 모든 우리가 시험을 봤어. 시험을 봤는데 내가 점수가 전부 다 2배로 뛰었어. 오. 그러면 내 평균도 몇 배가 될까? 네. 당연히 값이 2배에서 초반도 2배가 되니까 당연히 2배가 되겠지. 네. 그럼 봐봐. 일단은 이거 먼저 하자. 자, 이 AX는 뭐라고 볼 수 있어? 그러면 AEX가 되겠지? 네. 그러니까 A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 됩니다. X 더하기 B. 성적이 가만히 있는데 전부 다 10점씩 오른 거야. 내 점수가 전부 다 10점씩 오르면 평균도 어떻게 될까? 평균도 10점 오르겠지. 왜 평균이 그런 말이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봐도 M 더하기 B라고 볼 수 있겠지? 네.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자, X의 개수가 붙으면 개수가 붙은 만큼 배수가 되지. 네. X의 상수가 더해지면 그 상수만큼 더해지지. 네.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AX 플러스 B는 뭐라고 볼 수 있어? A. A 배가 되고 B를 더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원래 평균에다가 M 배를 하고 더하기 B를 해주면 돼. 그러니까 뭐야? 그냥 X전에다가 M 대입한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산도 어떻게 변하는지 보자. 우리 분산, 재평평제 전에 뭐라고 배웠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했잖아. 네. 편차라는 건 뭐야? 나와 평균과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럼 생각을 해보자. 자, 일단 이거부터 볼게. V, X 플러스 B부터 보자. 네. 자, 내 모든 점수가 10점씩 올랐어. 그럼 퍼져있는 정도는 변할까? 다 같이 올라간 거지. 네. 그럼 봐봐. 평균도 10점 올라갔지. 그럼 편차는 변해 안 변해? 편차가 안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포도를 볼 때 상수가 더해진 거는 분산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그마의 제곱이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네. 자, 그런데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AX 해서 이번에는 점수가 배수가 된 상황만 생각을 해볼게. 네. 내 점수가 2배가 되면 평균도 2배가 되지. 네. 그럼 편차도 2배가 되겠지. 네. 그죠? 근데 우리는 제곱의 평균을 내는 거잖아.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보는 거니까 다시 2배 커지면 몇 배가 되겠어? 제곱은?
4배가 되겠지? 2의 제곱배가 되겠죠? 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분산도 뭐가 된다? A 제곱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봐봐. 평균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수만큼 배수가 되잖아. 네. 근데 분산은 개수의 제곱만큼 배수가 돼.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자 V 한 다음에 AX 더하기 B가 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라? A 제곱 시그마 제곱이 된다. 원래 분산의 제곱배가 된다 라는 거 생각을 해줘. 네. 자, 마지막으로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분이지? 네. 그럼 뭐 해주면 돼? 여기다 루트만 씌워주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다시 시그마 AX 플러스 B는 뭐가 돼야 돼? 그래도 루트 씌울 거니까 A 시그마가 되는데 네.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시그마가 뭐였어? 양의 제곱근이었지 분산에? 네. 그러니까 절대값 A 시그마 이렇게 세워줘야 돼. 왜냐면 이렇게 쓰는 순간 얘는 자명한 양수잖아. 네. 그러니까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절대값 씌워줘. 네.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마이너스가 안 붙을 거야. 알겠죠? 네. 자, 해서 이렇게 우리가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합시다. 네. 한번 정리를 하면 자, 평균은 자, 개수 배가 되지? 네. 그리고 상수만큼 더해지죠? 네. 개수와 상수에 모두 영향을 받아. 네. 평균이지. 자, 그리고 분산은 제곱을 건드리니까 개수의 제곱이 되죠? 네. 그래서 제곱배가 되고 상수의 영향 받아 안 받아? 뭐 무시해도 괜찮죠? 네. 상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문제가 안 되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어떤 얘기 할까?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됐어? 여기다 루트를 세워버리지? 네. 그러면 개수는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지만 개수는 어떻게 돼? 그냥 A배가 붙어버리지? 네. 근데 양수랑 상수 붙어줘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 개수배가 되고 상수는 어떻게 된다? 무시가 된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게 될 거야. 이건 내가 이상 확률 변수 따로 얘기 안 하고 그냥 말로만 하는 거죠? 자, 모든 확률 변수에서 전부 다 통용되는 규칙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어. 그 네. 빈노트에다 간단하게 필기하고 넘어가자. 네. 다 써놨네. 빨간색 글씨로 써놨네. 강조해놨네. 네. 해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해서 이산확률 분포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확률 분포표 저번 시간에 중점적으로 나왔지? 네. 그리고 오늘 방금 이항분포 얘기했었죠? 네. 그리고 이렇게 1차 변환된 평균 분산 표준 편차까지 구해봤어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네. 진행해도 돼? 네. 자, 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알아봤고 이제 이산화탄소 분포는 여기서 끝내도록 합시다. 네. 자, 그리고 연속 확률 분포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 문제 좀 몇 개 풀어보고 지금 넘어갈게. 네. 이산 다음에 바로 연속이 나오네. 자, 일단은 우리 저번에 본 거 봤잖아, 그치? 본 거 다 봤네? 그럼 5번부터 같이 보자. 5번만 보고 다음 주제 넘어갈게. 네. 2형 그런 다음에 2형으로 넘어가자. 자, 봅시다. 어디 갔어? 자, 5번 뭐라고 돼 있어? 이산화탄소의 확률 진화 함수가 자, 이산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거는 함수값이 확률이 되는 함수였죠, 그쵸? 네. x가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자, 확률 질량 함수 PMF라고 쓸게요. 네. probability 뭐 매스 펑션 대가지고 알겠지? 자, 그래서 자, 확률 질량 함수의 특징 어때? 첫 번째, 네. 확률 함수값이 확률이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x값을 넣었을 때 fx의 범위는 항상 0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봐야 되지? 네.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0보다 작은 상황이나 1보다 큰 상황이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거 보는 거야. 네. 자, 두 번째 무슨 얘기를 해? 언제나 우리는 전사권의 확률. 자, x가 x1부터 마지막 변수까지 넣었을 때 fx는 항상 뭐가 돼야 된다? 전사권의 확률이기 때문에 1이 돼야 된다. 이해되는데? 돼요. 돼요? 진짜 이해되지? 자, 해서 첫 번째 확률의 우리 정의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건 항상 전사권의 확률에 대한 그 내가 보고 싶은 확률에 대한 비율을 경우의 수의 비율을 보는 거기 때문에 양수밖에 안 나와, 그렇지? 네. 그리고 언제나 전사권 분자가 분모보다 클 수 없어. 네. 그리고 분자가 음수일 수도 없지, 그렇지? 네. 경우의 수가 음수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 그렇지? 네. 자, 그다음 이건 뭐야? 아래 있는 거는 전사권의 확률에 대한 조건을 우리가 해석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자, 위정계수를 추적할 때 항상 이렇게 두 가지로만 추적한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일단은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죠. 자, 일단 먼저 볼만한 건 얘가 좀 더 먼저 볼만해. 왜냐면 이거 보는 게 좀 더 확실하거든. 왜냐면 각각의 모식등이 가지고 합이 1이 안 되면 틀린 거잖아. 네. 그냥 얘를 보고 그 중에서 몇 개가 삐져나가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라는 얘기야. 네. 알겠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페어즈와 PRI 당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한번 써보자. 전사권의 확률은 어떻게 돼? 여기다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넣어서 다 나오는 거지? 네. 그럼 10분의 한 다음에 2는 몇 번 나와? 4번 나오니까 더하기 8해도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0, A, 2A 이렇게 나오니까 2A 더하기 8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네. 얘가 몇이에요? 1이에요. 이렇게 볼 수가 있네. 그러니까 A가 보다 1이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우리가 역검정을 해봐도 음수인 것도 안 나오고 1이 넘어가는 것도 안 나오는 거 확인을 했으니 네. 자, 우리가 전사권의 확률로 미정계수를 찾는 게 제일 먼저야 라고 생각을 해줘. 네. 그런 다음에 정의 안 지키는 거 있는지 보는 거야. 알겠죠? 네. 자, 해서 이거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럼 A가 뭔지 알았죠? 네.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V에 3x 플러스 1을 구해라 라고 나와 있는 거지? 네. 그럼 내가 3x 플러스 2한 확률 변수를 만들고 분사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x에 대한 분산에다 몇 배를 해라? 9배를 해라 라는 말이랑 같이 봐도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9vx 구하면 되는 건데 자, 내가 어떻게 해주면 돼? vx 제품 통제해주면 되는 거지? 네. 그리고 확률 밀도함수 뭘 해석하는 게 유리하다? 확률함수 그려놓고 보는 게 좋아. 표를 그리고 그럼 가질 수 있는 확률 변수 값이 마이너스 1, 0, 1이지? 네. 그때 나오는 값이 a가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10분의 1에다가 10분의 2 달아주시고 또 10분의 3 달고 10분의 4를 달면 되겠네 라는 거 생각해서 이제 우리가 EX 제곱이랑 EX 둘 다 구할 수 있겠지? 네. 일단 EX 먼저 구합시다. 자, EX가 뭐 나와요? 10분의 한 다음에 4, 1, 0, 3, 8 더하는 거지? 그럼 몇 나와? 10 나오지? 아니야? 맞죠? 네. 해서 1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 네. 자, 그럼 EX 제곱하면 어떻게 해줘? 자, 제곱해줘야 되죠? 네. 제곱한 다음에 어떻게 세로로 곱해줄 거야. 자, 그럼
집분해야 한 다음에 무슨 얘기? Y. 곱하면 1, 0, 3, 16 하는 거죠? 그럼 몇 나와? 20 나오지? 네. 해서 2x 제곱 몇이다? 2였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럼 결국에 99x는 뭐가 된다? 9에다가 2-1한 거지? 1의 제곱을 정비를 말하면 그래서 계산하시면 9가 됩니다 라고 말하고 넘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제 재밌죠? 네. 자 해서 이렇게 5번 문제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 일단 네. 뒤로 쭉 넘어가서 봐봐 너 지금 문제 넘겨보면 네.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하나 나오고 끝나지? 네. 연속 확률 변수는 그 유형밖에 없어. 끝이야. 왜냐?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다 날라갔기 때문이야. 인테그랄을 묶어 들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알지? 완전 통째로. 그런데 요즘에 저게 항상 29번 문제로 나온다? 요즘 29번이나 30번은 확률 밀도 함수가 나오더라. 아까 보면 밀도 함수가 어떤 애인지 알면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치? 자, 그런데 얘도 전 사건의 확률 조건 지켜주는 것밖에 안 나오거든? 그리고 넓이를 구해야 돼. 이따 얘기하겠지만 근데 넓이를 못 구해서 애들이 틀려요. 와우. 알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알고 넘어가. 일단 뒤로 넘어가서 이항 분포까지 보자 오늘. 네. 자, 이항 분포 1번 문제부터 같이 볼게. 네. 자, 145페이지에요. 네. 자, 어느 농구 선수가 자유투 성공률이 몇이라고 돼 있어? 5분의 3. 근데 n회 시행했을 때 성공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자, 그럼 봐봐. 깔끔하게 클리어링했다, 아니면 가운데서 들어갔다, 아니면 뭐 어정쩡하게 들어갔다, 아니면 1초 이상 채공했다 이런 거 다 없잖아, 그치? 네. 뭐야? 성공했다, 실패했다 두 개로만 양분되는 이항 분포의 상황과. 네. 자, 그럼 확률 변수 x는 뭘 따라간다고 볼 수 있어? PM. b의 n, p인데 p가 몇이야? 5분의 3. 그래, 5분의 3인 걸 알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자, 해서 이렇게 쓰고 한번 얘기를 좀 해봅시다. 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 보고 봐봐, 해야 되는 얘기가 몇 개가 더 있다고? 우리는 이걸로 하여금 해야 되는 얘기가 몇 개가 더 있다? 2개가 더 있어. 아까 뭐라 그랬어 내가? 3위일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자, 트리니티 알겠지? 네. 자, 해서 이거 보자마자 되는 첫 번째 생각, 얘 확률 밀도 함수, 확률 질량 함수는 뭐야? NCR 한 다음에 뭐야? 5분의 3의 알겠어? 왜 성공 R번, 네. 그쵸? 그리고 실패 5분의 2 N-R번 이거구나 라는 걸 바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네. 그러니까 이항 분포 저 기호를 보자마자 우리는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한 얘기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 그치? 그리고 이걸 보자마자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는 이것만 봐도 뭐 할 수 있으니까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너무너무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자, 그러면 그 다음 할 수 있는 얘기는 뭐야? EX는 NP인데 P가 5분의 3인 거 알고 있지? 네. 그래서 5분의 3이구나 라는 거 알고 VX가 뭐가 되는 거? NP Q가 된다. 그럼 여기다가 Q만 곱해주면 되는 거지? 네. 얘가 NP니까 그러면 25분의 6 N이구나 라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머릿속에 넣고 시작을 해줘야 돼. 네. 내가 세 개를 다 적을 필요는 없어. 근데 적는 이유는 너가 이제 뭐 나한테 처음 배웠으니까 그냥 보자 라는 뜻으로 적은 거야. 네. 그래서 머릿속에서 생각되면 안 써도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 P, X가 2랑 1이랑 X가 3이랑 1을 같다고 되지? 그치? 자, 우리는 확률 함수인 확률 질량 함수를 알고 있죠? 그럼 R에다가 2를 대입한 거랑 R에다가 3을 대입한 게 서로 어떻다? 근데 이거 PX인데 4. 이게 서로 같다가 나와 있는 거죠? 네. 다시 이게 무슨 말? R에다가 2를 대입했다는 얘기죠? 네. 요거는 R에다가 3을 대입했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각각씩 세워서 우리가 문제 풀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식 한번 세워봅시다. 4 곱하기 한 다음에 어떻게 들어가? N, C, 2 R에다 2 넣으면 되니까 이제 네. 그 다음에 5분의 3의 제곱에다가 5분의 2의 세제곱을 곱하내가 자, 우변의 식이랑 같다. 우변은 뭐야? 여기서 3 대입한 식이랑 같다고 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NC3 하고 나서 어떻게 들어가자? 5분의 3의 세제곱 한 다음에 5분의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n 여기 3을 적어놨을까? 미안해요. n-2고 n-3이 되겠지? 그래서 이게 서로 같아요 라는 걸 우리가 한번 해결을 좀 해줄 거야. 그럼 이제 5분의 3의 거듭제곱 5분의 2의 거듭제곱이 있으니까 당연히 약분이 가능하겠지? 네. 그럼 2가 3보다 작으니까 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하나 남죠? 네. 마찬가지로 n-2세 n-3세니까 3세이 더 작지? 그러니까 n-3로 나눠주면 여기도 하나가 남겠지. 그래서 쓸 수 있겠죠? 그럼 분모에 5분에 있는 거 보기 좋아 안 좋아? 안 좋으니까 분모에 있는 거 다 약분해 줄 거야. 다시 괜찮아요? 네. 자, 그럼 결국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자 4에다가 NC2를 곱한 이 식은 뭐와 같다? 3에다가
NC3을 곱한 식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봐봐 숫자가 몇 개가 나오는지 우리가 알고 있죠? 네. 그럼 그냥 n에 대한 다음식으로서 한번 쓰면서 진행할게. 네. 자 NC는 어떻게 들어가니? n에다가 n-1을 곱한 거를 np2지 이게 np를 2팩으로 나눠주면 이게 NC가 되는 거야. 네. 자 우변은 어떻게 되겠어? 분자는 np3 그래서 n에다가 n-1 곱하고 n-2까지 자 곱한 게 분자요 그쵸? 네. 분모는 어떻게 되니? 3 곱하기 2 곱하기 1 3팩 들어가겠죠? 네. 그럼 이것도 약분되는 거 찾아주면 2분의 1, 2분의 1 서로 날라가지 네. 그리고 n의 n-1, n의 n-1로 똑같이 날라가지 네. 그리고 3, 3도 뭐가 돼? 약분이 되죠? 그럼 남은 거 결국 뭐야? 좌변에 4밖에 안 남지? 네. 우변에 뭐가 나와요? n-2가 나오니까 결국 n은 몇이었다? 6이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알겠죠? 네.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 NCR의 표기라는 뜻으로 한번 얘기를 할게 이건 사실 NPR에도 통용이 되는 말이야 네. 자 가지수가 두 가지가 있어 봐봐 둘 다 미정계수일 수도 있고 하나가 상수일 수도 있지 네.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R이 상수인지 변수인지가 중요해 자 R이 만약에 상수로 주어지잖아 네. 그러면 NCR은 뭐로 나타내는 게 유리하다? 방금 한 것처럼 R팩분의 NPR로 들어가는 게 식을 정리할 때 몇 개의 항이 나오는지 아니까 보기가 편해져 네. 근데 만약에 R이 미지수야 R이 미지수면 내가 요것처럼 이렇게 몇 개를 쓸 수 있어 없어? 없고 필수적으로 어때? 점점점을 대동해야 되지? 점점점을 대동하면 우리가 식이 복잡해지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R이 미지수일 때 NCR은 아까 증명했던 식인 R팩 n-R팩분의 n팩으로 우리가 식을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NPR을 n-R팩분의 n팩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네. 이것도 그러니까 NPR도 마찬가지야 R이 상수면 그냥 NPR 그냥 그대로 나열해 주면 돼 예를 들면 뭐 NC, NP3 같은 거 n 곱하기 n-1 곱하기 n-2 하면 되잖아 네. 근데 만약에 NC, P, NP, X했어 그럼 X개를 나열했는데 X개가 도대체 몇 개인데 모르지? 그럼 필연적으로 점점점이 해야 돼 곱하기 쓰다가 점점점 해야 되지? 그러면 약분할 때 뭐가 같은지 보기 불편하죠 그러니까 정의식 따로 바꿔서 풀어달라 우리가 넘어가도 됩니까? 네.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필기 하고 넘어가자 근데 여기 답에는 n이 10이래요. 기다릴 수 있겠지 아 여기 2 빼먹었다 8이다 바람이다 오. 그러면 n이 6이 아니라 10이죠? 네. 넘어갈게요 6인 2를 빼먹었네 네. 잠깐만 나 물 한 잔 더 올게 네.
오케이. 좋지 할게요. 네. 자,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넘어가서 보자. 네. 자, 2번 뭐라고 나와 있어? 너무 쉽다. 2번 확률 변수 x가 뭘 따라간대요? 이항분포 bn, p를 따르는데 자, 이 ex가 며칠에 24란 얘기야? ex가 며칠란 얘기야? 10이요. 10이란 얘기지. 그리고 vx는 4vx를 얘기하는 거지? 네. 그럼 vx가 며칠란 얘기야? 9란 얘기지. 그죠? 잠깐만. np를 바탕으로 우리 ex 들어올 때는 np에서 들어오면 되는 거지? 네. 근데 vx는 뭐야? npq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평균에다가 6번의 확률을 곱하면 분산이다 라고 우리 넘어갈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바로 보고 알 수 있겠어. 자, q는 뭐예요? 10에다 뭘 곱해야 뭐가 될까? 4분의. 그래, 4분의 3을 곱해야 9가 되겠지? 네. 그럼 이제 p도 뭔지 알게 돼. p는 뭐야 그러면? 6번 확률이 4분의 3이니까 4분의 1이지? 그럼 다시 p가 4분의 1인 거 알았으면 이제 우리가 ex가 12인 거 바탕으로 n도 구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n은 몇이다? 48이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추적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네. 그래서 np, npq 항상 기억을 합시다. 네. 넘어가도 돼요? 네. 자, 2번 넘어가고 3번 문제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3번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는 주로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야. 상황을 보고 이제 우리가 이항 분포를 작성해야 돼. 네. 지금은 결과를 보고 그냥 문제 방정식을 풀었잖아.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뭐라고 되냐면 세 개의 동작을 했는데 그쵸? 네. 자, 30 코인 알죠? 자, 이거를 320회 반복을 한다고 돼 있는데 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한 개는 앞면, 두 개는 뒷면 나오는 횟수를 뭐라고 하자? 확률 변수 x라고 합시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럼 다시 저게 나온다, 저게 나오지 않는다로 양분되는 이항 분포가 되는 거야 그러면 네. x는 자, 그러면 이 1h의 2t가 되는 거는 어떻게 될까? 일단 3개 되었지? 네. 그러면 3개인데 이것도 뭐야? 앞 아니면 뒤가 되는 거잖아.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식을 써주면 3개 중에 한 곳에 앞면 나올 걸 결정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원래 사건이랑 여사건이나 전부 다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세제곱 때려주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그냥 변주가 몇 개? 3개가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네. HTT, THT, 그리고 TTH 해가지고 그럼 결국 몇이 나온다? 8분의 3이 되는 거 알게 됐죠? 네. 그러면 우리가 다루는 이 확률 변수 x는 어떤 애가 되는 거야? 확률 분포, 이항 분포 320,8분의 3이 된다 라는 거 볼 수 있겠죠? 네. 그럼 이거 보면 우리가 얘가 무한한 함수인지도 알고 그치? 그리고 평균하고 분산도 바로 나오지? 네. 평균은 뭐가 될까? 120. 120이 되고 분산은 뭐가 될까? 여기다가 8분의 5 곱하면 되는 거지? 네. 그럼 120을 8로 넣으면 15죠? 네. 그래서 vx가 75가 된다 라고 말하고 넘어갈게요. 자, 더하면 75가 돼요. 맞아, 계산 내가 잘 못하니까 미안해요. 자, 넘어갈게. 네. 8분의 5 곱하면 저거 되겠지? 15 곱하기 5니까. 네. 해서 더하면 알델타께서 195라고 하세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번 유형. 이게 이항표에서 나오는 가장 어려운 유형이라고 또 거느냐. 네. 이거 심할 유형이라고. 그쵸, 심화 유형이라고 써있지. 사실 주로 나오는 유형은 3번 유형. 이거는 아마도 나오면 23번으로 나와. 모의고사 23번 문제급이야. 자, 얘가 27, 28급, 오. 27, 29, 28은 아니다. 29, 요즘에 28번 제일 어려워. 네. 그리고 얘가 29, 30분급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통계에서 이제 4점짜리가 나온다면 나올 수 있는 유형 중에 하나야. 자, 해서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자. 다시 x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 그치? 네. 근데 우리가 이항 분포는 항상 뭐로 얘기해야 돼? 이항 분포를 우리가 세우려면 방금 얘기했던 거 우리가 얘기해보면 항상 상황은 내가 원하는 상황이 나온다 그렇다 라고 쓸게. 네. 내가 원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 해서 그렇다와 아니다로 양분되는 상황에서 오로지 그렇다의 횟수가 이항 분포다. 뭐 아니다의 횟수를 제가 아니다를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사건은 그냥 사건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다의 횟수만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항 분포의 상황이더라도 그러니까 독립시행의 확률을 하더라도 선생님이 써야겠다. 미안해요. 독립시행 하겠지? 독립시행 안 하면 이항 분포 의미 없어. 네. 자, 독립시행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그렇다 아니다가 양분이 되고 그렇다의 횟수만을 기록해 우리가 이항 분포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독립시행을 반복하는데 내가 보고 싶은 확률 변수가 횟수가 아니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그럼 변주를 줘야 돼.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V 방금 우리가 B 썼던 거는 이것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네. 문제 한번 설명을 한번 같이 보자. 자, 뭐라고 돼 있어?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그러니까 유기합수가 나오면 뭐라 그래? 자, 한 개의 6면체 주사위 굴린다는 얘기야. 네. 해서 뭐라고 돼 있어? 6의 약수가 나오면 3점을 얻고, 그치? 자, 그렇지 않으면 이거 기억자 쭉 이어놓은 거 이거랑 같은 말이야. 무결, 난, 알겠지? 6의 약수가 안 나오면 몇 점을 얻어라? 1점을 얻어라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죠? 네. 자, 그런데 문제에서 하는 짓거리는 뭐야? 이거를 36번 한다고 했지? 네. 그러면 독립시행을 반복하는 상황이니까 이항분포하고 싶네라는 생각이 절로 들겠지만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점수를 확률점수 x라고 한대. 그치? 그러면 이 x에다가는 바로 이항분포를 매길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 다시 우리 이항분포의 확률 변수는 뭐가 돼야 된다? 그렇다의 획수가 되는 거지? 네.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를 그렇다라고 할까? 얘를 그렇다라고 할까? 아니, 너 그냥 선택하면 돼, 이건. 그 6이에요. 6의 약수를 그렇다라고 할게.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자 6의 약수가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 y라고 새로 지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야. 새로운 확률 변수를 지정해 줘야 돼.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y는 뭘 따라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이항분포 30, 6의 약수 나오면 3분의 2죠? 네. 해서 36분만 3분의 2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네. 자, 그리고 봐봐. 횟수를 바탕으로 우리가 점수를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y번 나온 거잖아. 그럼 y번 나왔으니까 3y 점 얻었겠지. 네. 근데 반대로 우리가 36 마이너스 y번만큼 1점 얻었겠죠? 그치? 자, 그러니까 이제 이 x에 대한 스토리를 y에 대한 1차 변환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얘기를 좀 할 거냐면 다시 y번 3점을 얻었으니까 이게 6의 약수가 나와서 번 점수가 3y가 되는 거지? 네. 근데 6의 약수가 안 나와서 번 점수는 어떻게 되겠어? 1 곱하기 36 마이너스 y만큼 얻었겠지? 네. 그러면 결국 내 점수는 뭐가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 2y 더하기 36이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기본 점수가 1점이기 때문에 최저 점수가 1점이지? 네. 근데 우리가 한 번 성공할 때마다 2점씩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공 횟수만큼 2y가 더해졌어 이렇게 봐도 괜찮아. 그래서 x는 2y 더하기 36이다 이렇게 한번 봐달라는 거야. 네. 까지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뭐야? EX 구하고 싶은 거지? 네. 자, 근데 EX 구하고 싶은데 우리는 EX가 뭔지 알아? 2y 더하기 36인 줄 알고 있지? 네.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y가 짱짱짱 쉬운 애기 때문이야. 그치? 왜? 이항 보니까 이거 두 개 보고 곱해주면 끝이야. 여기 몇이 나와? 2 곱하기 y의 평균 24점 네. 더하기 36 해서 48 더하기 36 해가지고 답 내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항분포 아무 때나 써놓은 게 아니라 확률 변수가 독립시행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횟수를 기록할 때만 쓸 수 있다. 그럼 횟수를 바탕으로 우리가 원하는 확률 변수에 대한 식을 써낸다면 이걸 가지고 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해서 이항분포까지 하고 마무리를 좀 할게. 수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건 아니야. 네. 해서 일단 필기 한번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단원 연속 확률 변수로 넘어갑시다. 네. 이거는 들으면서 했어요. 그럼 바로 줄게. 네. 근데 지금부터 나오는 이 파트들이 제일 악랄하게 생겼어요. 아, 어떠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 배우잖아. 네. 고등학교 수학 그 3년 과정 중에서 가장 쉬운 부분이 지금 너가 다음부터 배울 부분이야. 그래요? 가장 쉬운 제일 악랄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낯설어서 그래. 통계수 추정 이런 거? 네. 이상한 무슨 그래프 그려지. 그 그래프 모양 하나밖에 없어. 항상 그리고 다 이 모양이긴 해요. 죄다 그 모양이기 때문에 그냥 또 나올 놈 또 나왔네 하고 이제 걔가 안 나오면 좀 불안해야지. 그런 상황이 될 거야. 자, 해서 연속 확률 변수 얘기할게. 네. 자, 연속 확률 변수 우리가 저번에 얘기해서 확률 변수가 어떤 값으로 나와요? 변수는 자, 셀 수 없는 수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순서 수가 아닌 수가 나와야 돼. 우리가 이상률 분포 같은 경우에는
순서수였죠? 하나하나 우리가 차례대로 셀 수 있어야 순서수가 되는 거야. 네. 네,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해달라? 확률 변수의 값이 확률 변수라는 거 우리가 결과를 숫자로 기록한 거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결과를 숫자로 기록할 때 나올 수 있는 범위가 땅땅땅땅 끊어서가 아니라 연속하는 범위를 아무거나 나올 수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볼게. 네. x가 자 연속된 실수 범위로 나와야 우리가 이거를 연속 확률 변수다라고 부르게 된다는 얘기야. 네. 알겠지?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연속 확률 변수를 만드는 이제 원리를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뭐 원래는 교육과정 내에서는 수투에서 정적분 증명할 때 어떻게 증명해? 기억나? 혹시 내가 어떻게 나랑 했을 때 정적분을 증명할 때 네. 정적분의 기본 원리 미적분의 기본 원리라는 걸 이용해서 증명한 거든. 네. 넓이 함수의 도함수가 fx인 걸 이용을 해서 넓이 함수는 적분이다. 그러니까 넓이는 적분이다라는 말로 넘어가거든. 그런데 원래는 옛날에 실제 수학에서도 그렇지도 않았고 네. 예전 교육 과정에서도 그렇지 않았어. 봐봐, 실제로 적이라는 말이 뭐야? 쌓는다는 얘기지. 네. 그죠? 자, 우리가 쌓을 때 항상 근사를 시켜서 쌓았단 말이야. 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미분할 때도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 미분의 시작 의의가 뭐야? 취지가 뭐야? 곡선을 관찰할 때 곡선을 하나하나 관찰하는 거는 전체를 관찰하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잘게 쪼개서 얘네들을 여러 가지 선분들의 모음이라고 보는 거야. 왜냐면 선분의 모양 기울기만 결정하기 때문에 해석이 너무너무 쉬워지지? 왜냐면 대한민국 15살짜리 애들도 할 줄 아는 거니까 그거는. 그치? 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곡선을 조각조각 잘라서 해석을 하자. 근데 내가 유의미한 크기의 조각으로 자르잖아? 네. 그럼 당연히 오차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지? 네. 그 오차를 쪼개려면 필연적으로 더 잘게 쪼개야 돼. 그치? 그럼 더 잘게 쪼개면 무한히 잘게 쪼개면 어떨까라는 말에 도달하게 되고 무한히 잘게 쪼개면 오차가 무한히 작아진다라는 말로 기결이 되죠. 그러면서 또 뭐란 말이야? 아니 내가 너랑 수업할 때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내가 너한테 했던 말이라니까? 네. 그래서 무한히 잘게 잘라서 관찰하자라는 얘기 했었어.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옛날에 이산화율 변수를 다룰 때 도수분도 다뤘죠. 혹은 히스토그램 기억나니? 여기서 들어가서 혹시. 뭐 예를 들면 1, 2, 3, 4, 5 이렇게 해서 네. 얘가 예를 들면 자 4, 6, 8, 10, 7 이렇게 있어. 네. 자 그럼 봐봐 우리가 1년 저게 계급을 나타내려면 네. 필연적으로 뭐라 해야 돼? 반올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림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내가 0.5든 0.7이든 아니면 1.3이든 전부 다 지금 1로 통합시킨 거야. 이상률을 풀어 나타내려면.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막 그 문제 풀었을 때뭐 반아이들의 키를 기록한 것이다 했을 때 계급으로 나와 있거나 아니면 이걸 우리가 계급값을 얘기했었잖아. 그 계급값이 뭐야? 어림값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얘기를 한다면 자 이런 막대기 모양의 그래프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4, 6, 8, 10, 7 해가지고 그치? 네. 자 이거는 뭐야? 0.5에서 1.5 사이를 전부 다 1이라고 한 거고 1.5에서 2.5 사이를 전부 다 2라고 한 거고 3이라고 한 거고 4라고 한 거고 5라고 한 거야. 네. 자 근데 이런 애들을 실제 값에 가까이 할수록 자 봐봐 이 전체 넓이 한 간격 1이라고 할게. 네. 그럼 전체 넓이 몇일까? 평균 아닌데 저기 다. 전체 총합 4, 6, 8, 17을 나누면 되겠지? 네. 35가 되는 거예요. 음. 그죠? 이 네. 넓이는 35가 되겠죠? 네. 자 근데 내가 이거를 0.5 단위로 잘라가지고 네. 이번에는 자 0.5, 1, 1.5, 2, 2.5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거를 다시 원래 값으로 돌려낸 다음에 다시 뒤통합을 한 거야. 계급의 크기를 작게 한 거야. 네. 그럼 계급의 크기를 절반으로 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간격을 절반으로 줄일 거야. 그럼 이제 얘네들도 쪼개지겠지, 뭐 안에 있던 애들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쪼개지고 이런 식으로 쪼개졌어. 네. 쪼개지고 쪼개졌어. 네. 쪼개지고 쪼개졌어. 쪼개지고 쪼개졌어. 이렇게 되겠지? 네. 그래서 쪼개지고 쪼개져서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이 두 칸에 반영되고 얘가 두 칸에 반영되고 반영된 거야. 네. 자, 얘 넓이는 뭐가 될까? 얘 총넓이 몇이 될까? 전체 조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35가 됩니다. 알겠죠? 네. 자, 봐봐. 가로운 것도 내 절반으로 일부러 줄인 거야. 자, 해서 전체 넓이 똑같이 35가 되거든? 그럼 내가 이거를 진짜로 다 무한히 반영해서 그리면 내가 지금은 다각형 모양을 했잖아. 나중에는 그냥 이런 모양의 그냥 선형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라는 거지.
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자 도수분포 히스토그램이 이런 연속 함수로 바뀌게 되는 거죠. 네.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 이상형일 변수에서 변수에서 자, 계급의 크기를 줄이면 뭐가 된다고? 연속함수 같은 모양새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럼 지금 내가 가로를 원래 1이었다가 반으로 줄여서 2분의 1로 만들었잖아. 네. 그러니까 무한히 잘게 자르면 가로가 몇이 될까? 0에 수렴하겠지. 그렇죠. 0에 수렴 넓이가 몇이 된다는 얘기야? 0. 0이지? 자 그럼 봐봐. 내가 이렇게 다각형 모양의 함수를 만들면 이거는 다시 자 이상형률 분포를 아주 무한하게 쪼갤 거라고 생각을 합시다. 네. 알겠죠? 나올 수 있는 변수값이 여기부터 뭐 여기까지 A부터 B까지만 나온다고 생각을 할게. 네. 또 어쨌든 우리가 히스토그램 얘기할 때도 안 나오는 값에서는 막대기가 안 그려졌으니까 이 연속함수도 똑같은 모양이 나오겠죠. 네. 까지 있잖아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자 이런 함수를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게 돼. 자 그럼 봐봐. 질량은 질량 그 자체로 의미가 있잖아. 근데 네. 밀도는 어때? 밀도는 질량을 면적으로 나눠준 거지. 네. 자 왜 나눴어? 그 자체로 의미가 없기 때문이야. 음. 봐봐. 내가 여기서 자 여기를 0이라고 하고 여기 100이라고 할게. 네. 자 그럼 확률 변수 px는 뭐 36이야 이렇게 물어보잖아. 네. 그러니까 정확히 36이라는 걸 물어봐야 되거든. 근데 이거 넓이가 몇이야? 0. 0이지. 그치? 넓이가 0이야. 아까 봐봐. 그 계급의 크기만큼 다 넓이를 가졌단 말이야. 근데 계급의 크기가 넓이가 0이 돼버리는 거지. 0에서 100 사이의 실수는 무한히 많거든. 그 무한히 많은 것 중에서 정확히 36인 걸 고르겠다는 얘기야. 그럼 봐봐. 36.0000000 하고 뒤에 어느 한순간도 0이 아닌 수가 나오면 안 돼. 그치? 자 그렇게 되는 수는 있을 확률이 거의 있어 없어? 없다고 보는 거야. 그 수많은 실수 중에서. 알겠지? 그러니까 자 확률 질량함수처럼 함수값을 직접 물어보잖아? 그러면 의미가 없어.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도형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조금 쉽게 그릴게. 네. 예를 들면 되게 무한히 쪽에 이상률 변수의 그 도수분포사가 히스토그램을 그려본다면 네. 자 뭐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왔다고 치자. 네.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몇이 돼? 100이라고 칠게. 네. 자 그런데 이때 내가 다 더했을 때 한 총합이 뭐가 돼야 돼? 총합이 원래는 아까 뭐가 된다고 했어? 전체 총합이랑 같아야 된다 했죠? 높이의 총합이? 자 그럼 다시 확률의 입장에서는 전체 확률이 합이 되는 거야. 상대 도수로 바꿔보면 자 그 전체 확률의 총합 우리 뭐라 그러지 이거를? 전사권의 확률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면 요 함수의 총 넓이는 몇이 돼야 돼? 1. 1이 돼야 되지? 아까는 그냥 도수로 봤기 때문에 그냥 총합이 된 거고 상대 도수로 보면 이제 어때? 전체 총합 나눠지는 거니까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그럼 내가 여기서 50까지 잘라놓고 0부터 50일 이 사이의 확률을 물어보거든. 그러면 이때는 뭐라고 볼 수 있어?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에 대한 전부 다 총합인데 이건 뭐로 구현이 돼? 넓이로 구현이 되지?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할 수 있어? 전체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자 자체 함수값으로서는 의미가 없지만 넓이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확률 밀도 함수를 상황을 보고 작성할 일이 없거든? 네. 없으니까 이 정도만 좀 얘기할게. 간단하게 다시 정리할게. 네. 자 해서 이상확률 변수는 연속 확률 변수는 네. 연속 확률 변수가 갖는 함수로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 PDF라고 쓸 거야. 네. 알겠죠? 자, 밀도 함수 이렇게 쓸 거고 네.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딱 이 얘기만 할게. 확률 밀도 함수는 넓이가 확률인 함수를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죠.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아까 연속 확률 변수는 저 얘기를 했지만 자 얘는 항상 어떻게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특정한 값의 확률을 물어보면 언제나 대답은 뭘 물어보든 간에 0이 될 거야. 네. 알겠습니까? 네. 봐봐. 선생님 그럼 만약에 0부터 100에 100만 가진 함수는 어떻게 해요? 그럼 1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이상의 뭐가 돼버리지? 세버렸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연속하는 범위로 나오는 이상 특정한 값을 벌었을 때 우리 항상 답은 0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려봤을 때, 자 일단은 정의되는 구역이 있겠지? 아까도 말했지만 일종의 히스토그램의 극한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달라 했잖아. 그럼 나올 수 있는 범위는 당연히 확률 변수가 나올 수 있는 값부터 나올 수 있는 값까지만 나오겠지? 네. 자, 그래서 알파로 베타를 할게. 알파에서 자 베타까지의 값만 갖는 거야. 네. 그래서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그래서 PDF fx를 할게. 확률 밀도 함수 fx. 자, 그래서 fx의 정의역은 항상 뭐가 돼야 될까? 정의역은 바로 x가 정의되는 값이라는 거지. 확률 밀도 함수로서의 의미를 가지려면 당연히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을 정의역으로 가져야 돼. 그 범위 내에 다 히스토그램이 나와야 되는 거죠. 네. 알겠지? 그래서 x가 정의되는 값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물론 더 넓은 함수에 일부를 잘라서 만들어도 괜찮아. 근데 그 자르는 범위도 어떻게 해야 돼? 실제 확률 변수가 정의되는 범위로 잘라줘야겠죠. 네. 해서 이렇게 우리가 상정을 할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얘기, 아까 넓이가 함수가 된다 그랬지? 네. 그럼 내가 특정한 값, 자, a에서 b까지라는 값을 잡았어 이렇게. 네.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넓이가 나오겠지. 네. 그래서 넓이가 나온다면 이때 우리 항상 무슨 얘기 할 거야?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넓이 구하겠다는 얘기죠? 네. 자, 일단 넓이 기호를 썼지만 우리 실제로 다각형 넓이 구하는 식밖에 안 쓸 겁니다. 알겠죠? 자, 얘는 항상 뭐랑 같아야 되냐면 p 한 다음에 확률 변수 x가 a 이상 b 이하의 확률이랑 언제나 같습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실제로 만약 등호 빠져? 그게 될까? 등호 빠지면 맞는 말일까? 내가 등을 붙였잖아. 등호 빠져도 맞는 말일까? 라고 물어보잖아. 네. 아까 특정한 값 물어보면 여기 됐지. 네. 그럼 요 상황에서 딱 A인 거 빼봤자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등호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 알겠죠? 봐봐. 쌤 이거 뭐 포함 안 하면 어떻게 하라고 물어보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정확한 값은 없다고 생각하자. 알겠지? 네.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내 키는 160이야 이렇게 얘기했어. 네. 자, 그러면 160.000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측정 기호로 쟀을 때 반올림에서 나온 수치가 160이다 라고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내 키는 뭐 159.5에서 5 이상이고 160.5 미만이야 라고 말해야 되는 거야. 그쵸? 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통째 계급값으로 160이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물어보는 건 없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건 전부 다 뭐다? 계급값이었어. 해서 이렇게 보고 넘어가자. 자, 그러면 넓이가 지금 함수가 된다고 했잖아. 그럼 이걸로 하여금 다시 확률은 0에서 1 사이 값을 가져야 되지. 그리고 하나 더, 전석과대 확률은 항상 뭐다? 1이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fx가 x축 아래에 그려지나? 아래에 그려지는 순간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음의 확률을 가지는 구간이 존재해라고 말해야 돼. 여기부터 여기까지 뭐 음수 나오지? 뭐 여기 사이 물어봐도? 그래서 조금이라도 x축 아래로 내려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단 한 순간도 들어가면 안 돼. 근데 0에 닿는 건 괜찮아. 확률 0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fx는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 더. 자, 내가 정의되는 모든 구간에서의 전적 보내버리면 뭐가 돼? 알파에서 베타까지 fx가 항상 뭐가 된다? 1. 1이 돼야 된다. 전사건의 확률이 돼야 되는 거지? 네. 그럼 이제 우리 아까 그 이산확률 변수에서도 미정계수 찾을 때 어떻게 했어? 미지수 찾을 때 전사건의 확률을 찾았잖아. 네. 그죠? 마찬가지. 연속 확률 변수에서도 전사건의 확률 찾을 때는 항상 얘로 찾아주는 거야. 그래서 미지수 추적할 때, 자,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중요해. 이것도 뭐 어떻게 하라고? 해놓고 검증할 때 들어가면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야. 네. 알겠습니까? 내가 조건 찾아서 답이 여러 개 나왔어. 둘 다 그려봐. 근데 하나 x축 아래 내려가네? 그럼 걔 탈락인 거야. 그래서 이거 탈락시킬 때 쓰는 거고, 얘로는 찾을 때 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마지막 검증할 때는 이거 크거나 같다. 미지수 찾고 싶을 때는 일단 전사건의 확률을 찾자. 이 정도 얘기하면 끝나. 네. 그래서 할 게 없어. 원래 우리 평균 봐봐. 평균 어떻게 구하지? 평균은 우리가 총 범위에서, 그치? 확률 변수랑 확률을 곱하지. 여기서 확률 변수 x라고 치면 이때 확률은 fx. 그래서 fx dx를 적분하면 평균이 되긴 돼. 근데 사실은 봐봐. 곱함수 적분한 적 있어? 우리 곱함수는 무조건 전개해야 되지? 네. 그 전개가 되는 놈만 할 수 있어. 그리고 심지어 다항함수여야 되죠? 그러니까 안 나가. 이건 이과의 전유물이거든.
자, 그리고 분산도 어떻게 해줘야 돼? 이제 제곱해야 되지? 이게 제곱의 평균이 되는 거야. 근데 얘도 쓸 때 있다 없다? 아니 쓸 때 있다가 없다가 아니라 못 쓴다. 쓸 때 있지 해서 우리가 안 배웠다 라고 알고 있으니까 자 확률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딱 이것만 알고 가. 자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는 뭐라고? 넓이가 확률인 함수 이렇게 생각해주면 더 할 얘기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연속 확률 분포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6번 그 133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133이요. 봐봐 이 fx 자체의 의미가 아니야. 네. fx의 넓이를 관찰해야 확률로서 의미가 생기는 거야. 네. 자, 그 이렇게 나와 있고 미정계수가 달려 있지? 네. 그때 자 일단은 미정계수를 찾아야 뭘 구할 사람 말들 하겠어? 1에서 5까지도 찾을 수가 있겠지? 네. 그죠? 그럼 함수를 한번 그려봅시다. 얘는 절대값 포함한 함수이기 때문에 4를 기준으로 꺾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네. 그러면 다시 k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4콤마 연진하는 거 확정이잖아. 네. 근데 x축 아래쪽에 그려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럼 k가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일단 양수여야지. 4보다 클 때는 오른쪽 위로 가야 되니까 기울기 양수여야 돼. 네. 4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kx가 되니까 음수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k가 양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쪽으로 그려지고 여기도 이렇게 위쪽으로 그려지는 함수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달라는 거예요. 네. 까지 괜찮아? 네. 자 그리고 생각을 해봐. k를 구하고 문제 풀면 속편하게 구할 수 있거든? 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 한번 들여다보자. 자 봐봐 1부터 5까지 지금 넓이 물어본 거지. 네. 해서 여기 자 해서 여기 넓이를 구하라가 우리 문제가 되는 거야. 여기 전체 넓이 1인 거 알고 있지? 네. K를 구하면 속이 편하겠지? K는 어떻게 구할래? K를 구하고 싶으면 그래 전사권 함수를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PS는 1이다 이걸 보면 되는 거지? 네. 근데 실제로 우리 뭐야? 넓이만 구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는 그냥 비례식만 써도 돼. 오. 봐봐 얘하고 뭐야? 서로 기울기가 똑같지? 여기 가게 똑같아요. 닮음이란 말이야. 닮음이 직각삼각형이 되버리죠? 네. RH A 합동이 될 거야. RH A 합동 AA 닮음이죠. 자 해서 이렇게 두 개의 조각으로 나눠서 보는 거야. 그럼 봐봐 다시 몇 대 몇 닮음이니까 대응근의 길이 보면 되겠죠? 네. 그럼 가로 길이 우리가 좀 2대 1인 거 알고 있지? 네. 2대 1이야 넓이비는 4대 1이지. 그럼 전체가 1이니까 5분의 4랑 5분의 1로 나눠가지면 돼. 오. 그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거 L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 R이라고 합시다. 네. 자 그럼 다시 이거 봐봐. L은 마찬가지로 어때? 원래 이 도형이랑 또 닮음이죠? 네. 근데 여기 길이는 3이지? 네. 그치? 자 그러니까 L 넓이는 어떻게 나오냐면 5분의 4에서 전체 몇 분의 몇을 가져가? 전체 4분의 3에 해당하는 비율을 가지고 있으면 넓이비는 16분의 9가 되는 거죠? 네. 해서 L 넓이는 20분의 9라는 걸 바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음. 자 그리고 R 같은 경우도 똑같아. 원래 넓이 몇 차? 5분의 1이지? 네. 근데 또 보니까 1대 2 닮음이니까 넓이는 1대 4가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4분의 1에 해당하는 넓이겠구나 해서 20분의 1이라는 걸 구할 수 있으니 둘이 더하면 뭐 나와? 20분의 10 해서 2분의 1이다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10.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확률 밀도함수 문제들을 풀 때 봐봐 정적분식을 썼지만 이거 넓이를 구하는 힘으로 쓴 거지 정적분 계산하지 마 알겠지? 네. 정적분 계산 다항식 때 안 쓴다 그랬어. 그래서 직선 나왔을 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고 생각을 좀 합시다. 네. 그래서 실제로 넓이는 삼각형 혹은 사다리꼴 넓이로 많이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까지? 닮은 B까지 동원하면 우리가 어려운 식 없이도 항상 풀 수가 있으니까 쉽게 구할 방법을 항상 갈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까? 네. 자 해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우리 한호흡 쉬다가 진행할게. 네. 그 필기 하시고 이제 진행하자. 그러면서 필기를. 아, 다 써버렸어? 네. 그럼 잠깐만 우리 손좀 돌려봐. 지울게 그냥 바로. 네.
시간이 애매하게 남아가지고